네, 오늘은 포드 레인저 런칭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정식 런칭을 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오프로드 체험을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이 와일드 트랙,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좀 타실 수 있게 편하게 타실 수 있는 모델이고, 가격이 4,99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저 뒤쪽에 보이는 친구가 랩터인데요. 랩터는 오프로드 전용으로 보시면 되고, 가격이 6,380인가요? 6,39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샥이 다르고요, 그리고 쇼바가 다르고, 그리고 휠 타이어도 저 친구는 오프로드 전용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작고요, 타이어가 크고, 반면에 이 앞에 있는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이 조금 크고 타이어가 상대적으로 랩터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일단 외관에서 보여주는 부분도 트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프로드에 잘 맞게끔 셋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도심에서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최근 포드 차량들에서 느끼던 이 포인트들이 보이는데요. 그릴 끝하고 헤드램프에 연결되는 모습이 그렇고요. 아래쪽에 프론트 스커트 같은 경우도 조금 담백하게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커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면은 이 크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을 정도로 디자인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디자인은 아닙니다. 와일드 트랙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차량의 앞쪽 오버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각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 와일드 트랙은 아무래도 도심 주행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도강을 하려고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랩터의 약간 좀 단차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해서 뒤쪽으로 물을 흘리는 그런 느낌들은 없고요. 그러니까 일상에 조금 가깝기는 한데, 아무래도 물의 저항 같은 것들, 그리고 경사로 올라갈 때 사면 진입하는 진입각에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전장이 5,490이고요 휠 베이스가 3,220입니다 3m가 넘어서 전체적으로 차량의 균형미는 나쁘지 않은 편이죠. 와일드 트랙은 복합연비 기준으로 10km고요 도심에서는 9.2, 고속도로에서는 11.2입니다 그리고 와일드 트랙의 견인 하중은 3,500km고요 적재 정량은 600km까지 가능하죠. 와일드 트랙은 보시는 것처럼 후륜의 드럼 타입의 디스크가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판스프링이죠. 판스프링에 드럼 브레이크가 와일드 트랙입니다. 와일드 트랙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차로 유지 보조, 그리고 전방 센싱이 포함이 되어 있고, 힐 스타트 어시스트랑 액티브 브레이킹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랩터랑 와일드 트랙이랑 이런 부분에서 소속의 옵션이나 안전장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0 바이터보 디젤 엔진하고 자동 10단이 매칭이 되는데요. 출력은 213마력, 토크는 51이고요. 연비는 복합연비가 그래도 두 자릿수입니다. 10km고 도심에서는 9.2, 고속도로에서는 11.2고요. 지금 이 친구 랩터 같은 경우에는 복합연비가 8.9고 도심에서는 8.4, 고속도로에서는 9.5입니다. 랩터 모델 보면은 앞쪽에 오버행이 굉장히 짧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오버행이 굉장히 짧고, 이 진입각이 30도가 넘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진입각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듬성듬성하게 틈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이 편차가 큰 거, 그러니까 차량의 단차 같은 것들, 단차 같은 것들이 많은 게 아니고, 요 라인을 통해서 도강을 할 때 이 물의 저항을 받지 않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 모습을 보시면 와일드 트랙 모델하고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지고 가고 있죠. 지금 보시는 거는 랩터입니다. 레인저 랩터 버전이고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터프한 느낌들이 곳곳에서 묻어나는데요. 일단 사이드 스텝 자체도 오염과 흠집에 굉장히 강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 답보가 되기 때문에 최저지상고 자체도 굉장히 여유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뭔가 듬직하고 튼튼한 느낌들도 외관에서 봤을 때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는 겉에서 봤을 때는 와일드 트랙이 좀 현실적이긴 할 것 같습니다만, 랩터가 조금 더 마음이 가네요. 보기에 이쁘죠. 휠은 17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70, 17입니다 랩터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샥이 그냥 일반 샥이 들어가죠. 그래서 휠 트러블을 훨씬 더 많이 자유도로 가져갈 수 있게끔 서스펜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를 순정 세팅으로 딱 갖춰주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 적재량은 국내 승인 기준으로 300kg를 받아 놓은 상태고요. 레인저하고 랩터라고 써있는 뒤쪽에 이 레터링 같은 경우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채롭게 다가옵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트럭입니다. 오프로드 전용 트럭을 생각하시면 되고, 내구성이라든가 충격에 굉장히 강하게 그런 식으로 단순하면서도 좀 튼튼하게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도심에서만 주행하기는 너무 아까울 것 같죠? 먼저 와일드 트랙 차량을 시승해 보고 있습니다. 이 차는 랩터랑 다르게 뒤쪽이 판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와일드 트랙은 조금 더 견인력이 좋고 또 뒤에 짐을 많이 실 수 있고, 이 차가 아마 600km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와일드 트랙부터 시승을 합니다. 느낌은 그냥 이제 트럭이에요. 트럭 뒤쪽에서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들고, 오프로드에서 보면은 좀 튀는 듯한 느낌들 좀 있습니다. 약간 지금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타이어가 굉장히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울트라인이 채택이 되어 있는 랩터는 조금 더 사뭇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와일드 트랙은 굉장히 익숙한 느낌의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고요. 오히려 뒤쪽이 판스프링이라서 오프로드에서 흔들림이 조금 적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우들두들두들한 이런 길을 갈 때는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감각은 유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만약에 잡으시면은 약간 겉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유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쪽에는 웨이브 구간이고요. 옆에 인스트럭터 분이 이제 안내를 해주실 텐데 진행할까요? 예. 오. 1호차 웨이브 코스 진입했습니다. 이게 진입각이 앞쪽에 오버행이 짧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일반 차면은 막 다 긁히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차량이 주행을 해줍니다. 오. 네. 바깥쪽 상황도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범피 코스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지는 거, 뒤틀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쪽에 판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접지도 잘 되는 것 같고, 차가 뒤틀림에서 굉장히 강성이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는 조금 특화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왼쪽으로. 앞쪽에 경사로가 있기는 한데 한 25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자연스럽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뒤쪽에서 그립도 계속 꾸준하게 차고 뒤에서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 쳐주는 느낌이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 화면으로 얼마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 도로가 거칠거든요. 거의 뭐 인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포드 측에서 좀 거친 코스를 지금 구성을 해 놔가지고, 야, 이게 일반 SUV, 도시명 SUV 같으면은 하체 쪽에 굉장히 좀 데미지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거칩니다. 근데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차가 진행을 해주니까는 저도 모르게 운전이 조금 가벼워지고 약간은 거칠어지는 그런 느낌도 전달이 돼요. 앞에는 경사로 다운힐이고요. HDC라고 해서 이 언덕 내려갈 때 보조 장치가 있거든요. 그걸 켜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리막길 주행 제어 준비 완료됐다라고 나오고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발을 다 띄세요. 예, 내려가기 시작하면 발을 다 띄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기가 풀립니다. 지금 발이 안 보이는데요. 제가 브레이크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알아서 속도를 제어를 해줍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주행에만 신경 쓰라고, 노면의 상황만 신경 쓰라고. 그러니까 브레이크 컨트롤을 제가 하지 않고 이 친구가 알아서 해주네요. 참고로 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푸륜 브레이크가 디스크가 아니고 드럼 방식인데 그런 측면도 조금 고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오프로드 차량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껏 주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도심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어디 또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코스로 구성을 해놔서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상황이 안 보이는데요. 예. 아래가 깊이가 얼마 정도인지 확인하시면서 아주 천천히 내려가십니다. 앞쪽은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높낮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천천히. 어이구, 여기는 지금 물이 차도 있는데요.
이 차는 참고로 60cm 이상도 60cm 정도. 네, 60cm 정도까지 도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우와, 이게 갈까요? 괜찮습니까? 네, 천천히 이제 깊이를 확인하셨으니까 천천히. 네. 와, 이거 그냥 괜찮네요. 그다음에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그냥 탈출할 때도 요령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방에 안 보이니까 살살 밟고. 슬립이 날 것 같은데 슬립이 안 되고 뒤쪽에 트랙션이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어우. 포유. 전방에 보이는 꽃갈고. 예. HDC 기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HDC 때문에 지금 극극극극 하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언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 지나왔고요. 확실히 핸들에 유격이 있어서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저는 이미 마음은 돌아섰는데 이 친구가 한 반박자 정도 늦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프로드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셋업이죠. 검은색. 이제 도강 코스인데요. 지금 60cm 정도로 포도 측에서 셋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햇빛이 조금 있어가지고 60cm는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와, 이걸 가도 되나요? 지금? 네. 될까요? 진행하시면 이 깊이가, 와.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정 속도 유지하면서요. 네. 음면도 확인하면서. 와. 시트가 생각보다 몸을 아주 잘 지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옆쪽에 윙 부분이, 날개 부분이 조금 일반 차들보다 약간 도드러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사이드 볼스터가 약간 올라와 있어가지고 스포츠카는 아닌데 몸을 아주 잘 잡아주네요. 중열 4기통 2리터고요. 디젤인데 바이터보입니다. 예. 터보가 2개 달려있죠. 그래서 마력이 213마력인가요? 정도 되고 토크가 5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오프로드에서는 사실 그 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일반 도로를 나가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는 모래밭길입니다. 가고 싶은 데로 가시면. 아, 좌우로 틀어서 막 아무 데나 가도 된다는 거죠. 사실 앞에 이 정도 모래밭이면 일반 SUV들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뭐 세단이나 이런 차들은 언감생심이죠. 근데 이 차는 야, 그냥 편안하게 가네요. 지금 4H 모드로 네. 진행하고 있고요. H만 해도 뭐 힘도 좋고 트랙션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립을. 검은색.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이 정도까지 타봤고요. 다음은 레인저 랩터 차례입니다. 랩터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8.9고요. 도심에서는 8.4, 고속도로에서는 9.5입니다. 랩터의 견인 하중은 2,500km고요. 적재 정량은 300km입니다. 아무래도 랩터가 와일드 트랙에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랩터는 퍼포먼스 서스펜션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스 쇼크업 쇼버 적용되어 있고 고강도 배시 플레이트 있고요. 올터레인 타이어 기본 적용이 되고 사이드 스텝도 오프로드 전용으로 붙어서 포함이 됩니다. 스포츠 시트랑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라든가 힐 스타트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킹, 그리고 전복 방지 시스템 같은 안전 장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죠. 뒤쪽이 판스프링이 아니고 독립평가 방식, 그러니까 일반 쇼크업 쇼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뒤가 조금 더 부드럽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꽃갈콘 사이로 통과할 겁니다. 달릴 때에도 이 느낌들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쇼크이 잘 제어를 해주니까 차량의 흔들림이 확실히 와일드 트랙에 비교를 했을 때 오프로드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나갑니다. 아마 화면의 흔들림으로도 어느 정도 이 차가 유연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래밭 한번 탈출해 볼 건데요. 워낙 이 차 그립이 좋아서 이 정도면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그냥 지금 4H 상태거든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거 스위치로 바꿔봐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지나가야 돼요? 스위치 바꾸는 건 4L인데 대중 모드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험한 코스를 또 제가 안내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티어링 느낌은 와일드 트랙이랑 별로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약간
겉도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에 비교를 해보면 한 반박자 정도 이 반응이 조금 느리다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이 유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제가 차 안에서 느꼈을 때는 그냥 절벽이거든요. 근데 경사로고 진입각이 32.5도라고 하는데 이거 올라가는 거죠? 네네. 예, 예. 스톱. 정지. 네. 정지 상태고. N 모드 놓으시고요. N 모드요? N이요? 네, 노멀. 네. 노멀 모드에서 4L로 전환해 주시고요. 네, 노멀 4L로 전환할 때는 이 N 모드로 바꾼 다음에 시프트 랩으로 바꾼 다음에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리어 락킹 장치 예. 꼭 한 1초 정도 눌러주십시오. 리어 락킹 누르면 네, 4L. 예, 아, 뒤에 이렇게 네. 잠금 장치 표시가 되네요. 지금 화면에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HDC 기능도 눌러주시고요. HDC도 켜고.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로 변경하고. 이거 가도 되는 거죠? 네. 오, 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각인데 일정한 속도로 쭉 올라갔습니다. 이 실내에서 보면 그냥 완전 90도 올라가는 것 같아. 앞에 이 가도 되는 거죠? 네네. 네. 오, 야, 네네. 조금만 더 밟아주세요. 우와, 네. 야, 이게 등판 능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천천히 진행하시면 32.5도라고 하는데 그냥 평지 가듯이 편안하게 갑니다. 뒤에 뭐 슬립이 나거나 그립을 잃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네요. 이 휠 트러블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코스인데요. 뒤쪽이 판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와일드 트랙에 비교를 해보고 방금 타보고 이거 지금 랩터로 바꿔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차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와일드 트랙 자체에도 그립이 나쁘지 않았는데 야, 이 친구는 뭐 출렁출렁 하면서도 꾸준하게 이 그립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들이 좋고요. 휘시 강성도 워낙에 프레임 바디가 단단하기도 한데 그 보강됐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앞쪽에 주로 많이 보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 그 좀 더 단단하게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도 전달이 됩니다. 아마 차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금방 느끼실 수 있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HDC를 켜놓은 상태고요. 차량을 언덕에 올려놓고 약간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브레이크를 제가 밟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띄었습니다. 뛰면은 이 친구가 알아서 제어를 해주는데요. 노면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야, 그러니까 운전자는 이 노면에 신경 쓰고 가게끔 이 장치 괜찮네요. 제가 사실 이게 아쉽다면 좀 코스가 좀 짧은 게 이게 긴 다운힐을 쫙 해보면 좋은데 네. 이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앞쪽에 물이 있는데 아까 뭐 60cm도 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가볍네요. 살짝 도강도 해보고 도강까지는 아니고요. 물 있는 구간도 지내보고요. 크게 회전을 해서 다음 코스 한번 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웨이브 코스인데요. 차량의 이 휠 트러블 같은 거 느끼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언덕이 짧은 것 같은데 각도가 꽤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앞에 안 닿이고 그냥 그냥 부드럽게 이게 진입각이 굉장히 높네요. 이게 굉장히 큰 각도를 진입할 수 있도록 앞쪽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부드럽습니다. 야, 이런 데도 갈 수 있구나. 오. 근데 요 정도 코스에서는 사실상 와일드 트랙하고 랩터의 그 본연의 차이까지 느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 느낌들, 샥이 달라서 느껴지는 것들, 그 다음에 참 이 친구는 올터레인 타이어거든요. 타이어에서 오는 그런 그 정도 느낌만 지금 제가 느낄 수 있고요. 보통 차가 이렇게 뒤틀려서 바퀴가 뜨게 되면 찌그덕찌그덕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웬만한 차들은 들리는데 지금 레인저는 워낙 CC 강성이 좋다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좀 전같이 이렇게 좌우로 뒤틀림이 심한 구간에서는 타이어가 4개가 다 접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개의 타이어, 앞쪽은 예를 들면 조수석 앞쪽, 뒤쪽은 운전석 뒤쪽 이렇게 붙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4L로 왔고요. 지금 M모드로 놓고 그리고 4H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락을 걸었는데 그 락도 풀어줄게요. 4H에 락을 푼 상태고 전방에 보이는 놓고 꽃갈 가겠습니다. 사이로 한 60km 정도까지 가고 언덕을 넘어온 사람부터는 이제 카운터 하셔서 브레이크 서용을 해주세요. 달려요? 네. 60km까지? 네. 괜찮아요? 네네. 지금 노면이 엄청 안 좋은데 네. 60km까지 달리시라고 하니까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삼연로라고 하죠. 옆으로 이렇게
빗대서 지금 가볼 텐데요.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가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공략 포인트라고 하는데 한 20km 정도 괜찮을까요? 조금만 더 올리셔도 됩니다. 더 올려도 돼요? 네, 더 와. 오른쪽으로. 야.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시면. 아. 각도가 꽤나 되는데 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선두차량. 쪽에 도강이고요. 오, 여기는 85cm라고 그러네요. 이 차가 괜찮을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와일드 트랙보다 랩터가 조금 더 도강 능력이 좋다고 하죠. 많이 차이 난다라고 요. 이거 괜찮나요? 이 정도. 여기서 물이 좀 줄어서 한 8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cm, 저는 한 1m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와, 옆에 인스트럭터 분이 계속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제 차도 아니고 되게 조심스러워서. 근데 앉아서 보면 마치 옆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와,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죠? 예. 네, 지금까지 레인저 런칭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차량의 특징들은 여유 있는 시승을 통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